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관련한 기사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오늘의 스타트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랐다라는 국세통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세무사의 관점에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없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신문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2023년 8월 24일자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대기업 세금 부담이 줄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껑충 뛰었다. 왜일까?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자극적인 기사에 해당을 하죠.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8.5%로 1년 전에 비교해서 0.4%포인트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자산 5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4% 값으로 전년 대비해서 1%포인트가 뛰었고요. 중견기업은 실효세율도 19.6%로서 1년 전보다 1.1%포인트가 올랐다는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반면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일명 상호출자 제한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2%로 전년 대비해서 0.8%포인트 내려갔다는 부분인 거예요. 중소기업은 1%포인트가 올라가고요. 대기업은 0.8%포인트가 내려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극화되어 있는 실효세율의 차이는 훨씬 더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기사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치솟는 이유를 기업의 이익이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한 감면액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국세청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와 게임회사 등의 이익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크게 급증하였는데 서비스업의 특성상 사실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에 따른 세액공제의 혜택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실효세율 증가로 이루어졌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이익 규모가 증가한 것도 분명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감면 제도가 중소기업,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같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대기업은 더 잘 받고 중소기업은 왜 더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공제와 감면 제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무사조차도 매년 개정되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따라가는 게 버거우리만큼 계속적으로 공제 한도액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없어지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업종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감면 제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적었다. 하지만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제도에 해당은 하지만 벤처 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지만 요건을 득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벤처 인증을 받지 못한 회사들은 이 세액 감면 제도를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또 대표적인 세액 공제 중에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라고 있는데요. 일명 R&D 세액 공제라고 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은 잘 받고 있는 편에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이외의 법인들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내용이 한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만 R&D 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성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특성을 회사의 내부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세액 감면 효과가 매우 큰 제도에 해당을 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핵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영 상황을 예측해보고 인건비의 부담 등 제반 사항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본 이후에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사후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고용 증가와 유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그 세제 감면의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하는 제도는 당연히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제 감면 제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많이 있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생각해 보면 언급한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어떤 회사의 특성에 맞는 공제 제도만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관련한 부분에 조특법 규정이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가 실시하는 공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상황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익 규모,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커야지 이 공제 효과는 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익이 높아야 세금이 일단 많고요. 그럴수록 감면 효과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감면 제도의 방향이 그 제도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못지않게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실효세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1%, 2% 떨어뜨리는 부분만큼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2차 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 관련한 기술 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책 핵심 수혜 대상도 사실상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케이스에서도 여기에 해당한다라면 우리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세액공제 감면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는 일단 숙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일단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 관련한 세공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우리 회사에 적용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현행 제도 안에서 우리 회사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세제 감면 제도는 없애게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제도는 새롭게 만드는 제도 정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과 개정 체질을 눈여겨보다 보면 현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매년 세법 개정안이 올라오거나 정부의 세금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또 전문가로서 제 의견도 함께 담아서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R&D 세액공제라든지 벤처기업과 관련한 세액공제라든지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든지 이 정도는 당연히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세액공제 혜택도 상당히 높겠다라는 부분 강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